저기요, 정말 죄송한데요. 3,000원어치만 살 수 있을까요? 많이 안 줘도 돼요. 조금만요. 17살 소년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3장, 옆에는 6살 여동생이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통닭집 아줌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 눈을 봤어요. 그리고 통닭 한 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빠는 사라졌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여동생은 아직도 그 통닭집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빠를 기다리면서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동생의 기다림은 어떻게 됐을까요? 편하게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마음속을 살짝 두드려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가능하며 눌러주실 때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합니다. 달동네 끝자락에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한겨울엔 이불을 덮어도 추웠어요. 그 집에 두 남매가 살았습니다. 오빠 민재는 17, 동생 민지는 6살. 그리고 2달 전 엄마가 이 집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오랜 병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장례는 없었습니다. 빌린 돈이 더 많았으니까요. 동네 사람 몇 명이 와서 엄마를 데려갔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민재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등록도 안 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녔어요. 하루에 5,000원, 많이 벌면 10,000원.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라면을 샀습니다. 동생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민지는 매일 아침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아프기 전 건강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웃는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빠 엄마 어디 갔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멀리 여행을 갔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도 6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멀리 가셨어. 언제 와?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눈이 점점 젖어갔어요. 엄마 대신 오빠가 지켜줄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민지가 울먹였어요. 오빠도 보고 싶어. 민지야 울지 마. 민재는 동생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동생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민재는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민지야 오빠 일하러 가야 해. 문 꼭 잠그고 있어. 오빠 언제 와? 민지가 옷자락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힘껏 쥐고 있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올게. 민재는 동생 손을 떼어내려다가 멈췄어요. 6살짜리가 혼자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혼자 먹고 놀이도 혼자 하고 무서워도 혼자 참아야 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을 안 하면 내일 먹을 쌀이 없었어요. 민재는 동생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재는 민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번 돈은 6,000원. 내일 쌀을 사면 2,000원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라면 몇 개를 살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었어요. 둘은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통닭집 앞이었어요. 오빠 저기 봐. 민지가 유리창 안을 가리켰어요. 노릇하게 튀겨지는 치킨. 고소한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동생 손을 잡아 끌려고 했어요. 빨리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유리창 안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민지 또래의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닭다리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닭다리를 받아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1년 전쯤이었어요. 엄마가 식당 아르바이트비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특별한 날이야. 엄마가 통닭 사줄게. 엄마는 민지 손을 잡고 통닭집에 들어갔어요. 통닭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았어요. 통닭이 나왔을 때 민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릇노릇 빛나는 닭, 먹음직스러운 빨간 양념. 엄마가 닭다리를 하나 떼어 민지에게 건네줬어요.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민지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엄마는 웃으며 민지가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묻은 양념을 손가락으로 닦아줬어요. 그게 엄마랑 먹은 마지막 통닭이었습니다. 민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닭 먹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랑 먹던 그 맛이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닭다리 건네주던 손, 양념 닦아주던 손, 웃으며 바라보던 눈. 다 보고 싶었어요. 민지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민재는 우는 동생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재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5,000원. 내일 쌀쌀돈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00원만. 3,000원어치만 사주자. 내일 쌀은 좀 적게 사면 되니까. 민재는 동생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는 민지 손을 잡고 통닭집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고소한 냄새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민지는 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렸어요. 처음 들어오는 가게는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민재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짧은 파마머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요. 3,000원어치만 살 수 있을까요? 많이 안 줘도 돼요. 조금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동생 울음을 멈추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손을 봤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3장. 민지를 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은 6살짜리. 그리고 다시 민재를 봤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 눈을 봤습니다.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줌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 아이고, 큰일 났네. 후라이드 주문이었는데 양념으로 잘못 만들었어. 민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줌마는 통닭 한 마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버려야 하는데 너희들 양념 먹을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줌마는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이들이 미안해하지 않게요. 네, 먹을 수 있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아줌마는 통닭과 콜라 2개를 쟁반에 올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 윤기나는 양념 통닭 한 마리. 빨간 양념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민지가 닭다리를 집었어요. 두 손으로 꼭 잡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
오빠 진짜 맛있어.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천천히 먹어. 오빠도 먹어. 응, 오빠도 먹을게. 민재도 닭다리를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고소했고 달콤했고 약간 매콤했어요. 엄마랑 먹은 거랑 똑같아. 민지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빠 손 양념 묻었어. 너도 묻었어. 두 아이는 손에 양념을 잔뜩 묻히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통닭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아줌마 잘 먹었어요. 민지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었어. 힘들면 또 와. 아줌마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아줌마 감사합니다. 민재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숙이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아이들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아이가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아줌마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저 아이들이 자꾸 마음에 걸릴까요?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걸까요? 아줌마는 한참 동안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나 통닭도 먹고 너무 좋아. 오빠도. 그날 저녁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통닭집 아줌마는 몰랐을 거예요. 그 통닭 한 마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통닭집 불빛이 골목 끝까지 아이들을 비췄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민재야, 민지야, 이리 와봐. 엄마가 선물 준비했어. 엄마 손에는 작은 상자 2개가 있었습니다. 민지가 눈을 반짝였어요. 와, 예쁘다. 상자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하나는 니은 모양이었고 하나는 네모 모양이었습니다. 각자 보면 그냥 글자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2개를 맞대자 모양이 변했습니다. 이거 2개를 맞대면 하트가 돼. 오빠 거, 민지 거 항상 같이 있으라고. 각진 하트였어요. 조각이 맞물려야만 완성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목걸이를 뒤집어 보여줬어요. 여기 봐. 뒤에 이름도 새겨놨어. 니은 모양 뒷면에는 민재가, 네모 모양 뒷면에는 민지가 작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내 이름이다. 민지가 신기한 듯 만져봤어요. 엄마는 애들 각자의 목걸이를 목에 직접 걸어줬어요. 엄마 고마워요. 아이들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는 걸. 엄마가 돌아가신 뒤 민재는 그 목걸이를 하루도 빼지 않았습니다. 씻을 때도 잘 때도 배달할 때도 항상 목에 걸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민재에게 그 목걸이는 엄마 그 자체였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걸어주던 손, 엄마가 웃던 얼굴. 그런데 민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오빠, 우리 바꾸자. 민지가 오빠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 돼. 왜 안 돼? 민지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엄마가 준 거잖아. 민재 목걸이는 니은 모양이었습니다. 민지 눈에는 그게 더 예뻐 보였어요. 네모 모양보다 니은 모양이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오빠 거가 더 예쁘단 말이야. 민지 거도 예뻐. 민지는 계속 졸랐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물었습니다. 안 돼. 이건 오빠 거야. 민재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목에 직접 걸어준 목걸이였어요. 뒷면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 그걸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길이 닿은 그 목걸이를 계속 간직하고 싶었어요.
오빠 나빠. 민지는 삐졌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지가 이불 속에서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 나 내일 생일이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 민지 생일이라는 거. 6번째 생일. 하지만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배달에서 번 돈은 전부 쌀과 라면을 사는 데 썼습니다. 동생 생일 선물 살 여유가 없었어요. 응, 알아. 선물 뭐야? 민지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생일이었어요. 작년 생일에는 엄마가 케이크를 사줬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민지는 너무 좋아했어요. 초를 불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는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선물도 없었어요. 민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눈을 뜨자마자 오빠를 흔들어 깨웠어요. 오빠 생일 축하해 안 해?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동생의 기대에 찬 얼굴이 보였어요. 민지야 생일 축하해. 민재가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민지가 오빠 품에서 빠져나오며 물었어요. 선물은? 두리번거렸습니다. 방 안 어디에도 선물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민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눈 감아봐. 민지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민재는 자기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어요. 엄마가 걸어준 그 목걸이. 한 번도 벗은 적 없는 목걸이였습니다. 민재는 동생 목에 걸린 목걸이를 풀고 자기 목걸이를 대신 걸어줬어요. 떠봐.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목에 손을 가져갔어요.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 만져졌습니다. 이거 오빠 목걸이잖아. 민지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생일 선물이야. 우리 바꾸자.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로?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바꾸자고 졸랐을 때는 한 번도 안 바꿔줬으면서 매번 거절했으면서 응 진짜 오빠 최고야. 민지가 오빠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민재도 동생을 꼭 안아줬어요. 대신 오빠 거 잘 간직해야 돼. 응 평생 간직할게. 민지가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지는 오빠 목걸이를, 민재는 동생 목걸이를 차고 다녔어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더 어리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첫 생일인데 선물도 못 사줬으니까. 자기가 간직하고 싶었지만 동생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동생에게 주라고 했을 거예요. 생일 아침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일을 해야 했어요. 오늘도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민지야 오빠 배달 갔다 올게. 헬멧을 들며 말했어요. 오빠 오늘 내 생일인데. 민지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방 올게. 돈 벌어오면 통닭 먹자.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민지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약속이야. 민지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응 약속? 민재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민재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헬멧을 고쳐 쓰다가 무의식적으로 목에 손이 갔어요. 원래 있던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동생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네모 모양의 작은 펜던트. 뒷면에는 민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깐 웃었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금방 갔다 와서 통닭 사줘야지. 그 생각을 하며 오토바이를 출발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웠어요. 민재는 조심히 달렸습니다. 배달 가방에는 음식이 들어 있었어요.
빨리 배달하고 돈 받아서 통닭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초록불이 됐습니다. 민재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앞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도로가 젖어 있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핸들이 꺾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 하늘.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 기억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민재는 그 사람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남자가 말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이름이 뭐예요? 민재는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시각 민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어요. 민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금방 온다고 했어요. 해지기 전에 온다고 했습니다. 통닭 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가 졌습니다.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오빠 언제 와? 민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 앞에 앉았어요. 오빠 점퍼가 거기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점퍼를 끌어안았어요. 오빠 통닭 사준다고 했는데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점퍼에서 오빠 냄새가 났어요. 민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문 앞에서 잠이 들었어요.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게요. 오빠를 제일 먼저 맞이할 수 있게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지는 몰랐습니다. 오빠가 어디 있는지, 왜 안 오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목에 걸린 오빠 목걸이를 만지며 기다렸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나왔습니다. 경찰은 민재에게 몇 가지를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는요? 사는 곳은요?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의사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머리 충격으로 기억상실이 왔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어요. 경찰은 민재의 소지품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분증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그때 경찰이 민재의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경찰이 목걸이를 들어봤어요. 네모 모양의 작은 펜던트. 뒤집어 보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지. 경찰이 중얼거렸어요. 민지. 여자 이름인데? 경찰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남자아이였어요. 여자친구 거예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까요. 이 목걸이가 누구 건지, 왜 자기 목에 있는지 몰랐어요. 경찰은 목걸이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본인 이름은 아닌 것 같네. 그렇게 넘어갔어요.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이 동생 이름이라는 걸, 그래서 본인 이름이 아니라는 걸 경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목걸이를 바꾸지 않았다면, 민재 목에 민재라는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가 있었다면, 경찰은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목걸이를 바꿨기 때문에
민재 목에는 민지라는 여자 이름이 있었고 경찰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동생을 위한 선물이 오히려 두 사람을 찾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경찰은 양복 입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사고 상대방이 누구시죠?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경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통대기업.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마트와 백화점을 운영하는 그룹이었어요. 그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아내. 경찰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미끄러지면서 제 차와 부딪혔어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다친 건 이 아이니까요. 재벌은 사고 현장에서 직접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비도 자기가 내겠다고 했어요. 사고가 자기 잘못이 아니어도 눈앞에서 아이가 다치는 걸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민재를 다시 바라봤어요. 보호자 연락처는요? 가족은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 들어온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인상착의로 신고된 게 있는지 조회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실종 신고 없습니다. 재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찾아봐 주세요. 내 신고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신고는 없었어요. 3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민재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됐어요. 경찰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간 조회했는데 신고된 건 없습니다. 미성년자 실종 신고도 없고요. 재벌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설로 가야 합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상한지도 몰랐어요. 기억이 없으니까요. 재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제 차에 부딪힌 거잖아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그건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 다 하겠습니다. 후견인이든 뭐든. 재벌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재벌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 기억 없는 아이, 목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동생 것이었던 네모 모양 목걸이, 뒷면에는 민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왜 자기 목에 이게 걸려 있는지 몰랐어요. 누가 준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6번째 생일, 그 생일은 그렇게 끝났어요. 민지에게는 선물로 받은 목걸이만 남았습니다. 민재에게는 아무 기억도 남지 않았어요. 오빠와 동생, 서로를 찾을 수 없는 두 사람. 한 명은 기다렸고 한 명은 잊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바꾼 그 선택이 두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민지는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금방 온다고 했어요. 통닭 사준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와도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오빠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골목을 내려가다 보니 통닭집이 보였습니다. 오빠랑 처음 통닭을 먹었던 곳. 아줌마가 3,000원으로 통닭 한 마리를 줬던 곳.
민지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았어요. 오빠가 여기로 올지도 몰랐습니다. 오빠가 통닭 사준다고 했으니까요. 여기로 오면 오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통닭집 아줌마가 가게 문을 열다가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저 애가 왜 여기 있지? 아줌마는 민지를 알아봤어요. 며칠 전에 오빠랑 같이 왔던 아이. 3,000원 들고 와서 미안해하던 그 오빠의 동생. 아줌마는 민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혼자였어요. 오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통닭 한 조각과 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지 앞에 내려놓았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밥을 먹었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민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둘째 날, 민지는 또 통닭집 앞으로 갔습니다. 같은 의자에 앉았어요.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줌마가 가게 문을 열었어요. 민지가 또 있었습니다. 또 왔네. 아줌마는 이번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민지가 먹는 걸 지켜봤어요. 아줌마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오빠는 어디 있는지, 집에는 왜 안 가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건 느껴졌어요. 해가 졌습니다. 민지는 또 집으로 돌아갔어요. 셋째 날, 민지는 또 왔습니다. 같은 의자, 같은 자리, 같은 눈빛으로 골목 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 민지 옆에 앉았어요. 얘야, 이름이 뭐야? 누구 기다려?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기다려요. 오빠, 오빠가 언제 온대? 금방 온다고 했어요. 근데 안 와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줌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은 어디야? 저기 위에 있어요. 민지가 골목 위쪽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엄마는 이제 아주 멀리 가서 못 온대요. 아빠는? 몰라요. 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아이가 처한 상황이 대충 짐작됐습니다. 오빠 찾으러 가자. 아줌마랑 같이 가. 아줌마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는 민지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접수대 앞에 섰어요. 경찰이 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아이 오빠가 사라졌어요. 사흘째 집에 안 들어왔대요. 경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름이 뭐예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박민재. 나이는요? 17살이요. 학교는 어디 다녀요? 학교 안 다녀요. 경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학교를 안 다녀? 아줌마가 대신 대답했어요. 배달 일을 했대요. 경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옆으로 밀어놨어요. 이 나이 남자애들 가출 많이 해요. 며칠 기다려보세요. 금방 집에 올 거예요. 아줌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출이 아니에요. 신고 좀 해주세요. 학교도 안 다니고 등록된 직장도 없으면 조회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며칠 기다려보세요. 경찰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줌마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경찰 눈에는 학교도 안 다니는 17살 남자아이가 그냥 가출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비행 청소년. 문제야.
며칠 놀다 들어오래. 하지만 아줌마는 알았어요. 3,000원 들고 통닭집에 왔던 그 오빠, 동생 먹이려고 미안해하면서도 통닭을 샀던 그 오빠, 그 애가 가출할 리 없었습니다.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민재의 이름은 어느 기록에도 남지 않았어요. 실종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컴퓨터에는 박민재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소년의 목에는 민지라는 여자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령 누군가 박민재를 찾는다 해도 연결될 방법이 없었어요. 기록되지 않은 실종, 찾을 수 없는 오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동생. 민지는 그날부터 매일 통닭집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골목 끝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문이 열렸어요. 배달 오토바이였습니다.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통닭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자리, 매일 저녁 같은 눈빛, 골목 끝을 바라보며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아줌마는 매일 밥을 챙겨줬어요. 아침에 죽 한 그릇, 점심에 국밥 한 그릇, 저녁에 통닭 한 조각. 민지는 밥을 먹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빠?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2달 동안 단 한 번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지가 통닭집으로 뛰어왔어요.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가 놀라서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지가 아줌마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집주인 할아버지가 돈 안 주면 나가래요. 뭐? 아줌마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없으면 돈 못 낸다고 나가래요.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줌마는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오늘 가게 일찍 닫을게. 나랑 같이 가자. 어디요? 짐 챙기러. 집에 가보자. 아줌마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민지의 손을 잡고 골목을 올라갔어요. 민지네 집은 골목 위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단칸방. 오빠와 둘이 살던 곳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였어요. 아이고, 여사장님이시구만. 집주인이 아줌마를 알아봤습니다. 동네에서 통닭집 하는 아줌마. 다들 아는 얼굴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줌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주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 월세가 2달이나 밀렸어요. 그 오빠가 사라지고 나서 한 푼도 안 들어왔어.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달이나 봐줬어요. 근데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집주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만 챙겨갈게요. 아줌마가 대답했어요. 집주인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6살짜리 아이. 오빠 기다리며 2달을 버틴 아이. 애한테는 미안하게 됐어. 집주인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아줌마는 민지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이불 하나, 냄비 하나, 낡은 옷가지 몇 개. 오빠와 동생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방 한쪽을 가리켰어요. 오빠 점퍼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가 두고 간 점퍼. 민지가 매일 밤 안고 잤던 점퍼. 아줌마는 점퍼를 내려서 민지에게 건넸어요. 민지가 점퍼를 꼭 안았습니다.
아줌마는 민지의 옷가지와 이불을 챙겼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봉투 하나면 충분했어요. 방을 나서려는데 아줌마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사진 한 장. 엄마와 두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줌마는 사진을 떼어서 짐에 넣었습니다. 방을 나서며 아줌마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 나랑 비슷하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줌마도 어릴 때 비슷했어요. 아줌마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변했습니다. 착한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엄마를 때렸습니다. 어린 아줌마는 방구석에 숨어서 귀를 막았어요. 인연이 어디가?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맞는 소리, 우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어린 아줌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줌마를 깨웠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다려. 엄마 꼭 데리러 올게. 엄마가 속삭였어요. 엄마, 어디가? 엄마 잠깐만 나갔다 올게.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어린 아줌마는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 언제 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엄마, 나 무서워.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어린 아줌마는 매일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꼭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엄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아줌마는 그렇게 혼자 컸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죽었어요.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다 결국 혼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통닭집을 차리고 혼자 살고 혼자 늙어갔습니다. 그게 아줌마의 삶이었어요. 아줌마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6살짜리 아이. 오빠를 기다리며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 어린 시절 자기 모습이 겹쳤어요. 대문 앞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던 자기.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었던 자기. 끝내 엄마를 만나지 못한 자기. 아줌마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나처럼 만들 순 없어. 자기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어요. 이 아이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아줌마는 민지를 데리고 통닭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뒤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아줌마가 자는 방이었습니다. 이리 와. 씻겨줄게. 아줌마가 따뜻한 물을 받았어요. 민지를 씻겼습니다. 때가 많이 꼈어요. 2달 동안 제대로 씻지 못했을 거예요. 아줌마는 민지의 머리를 감겨줬어요. 조심조심 헹궈줬습니다. 민지가 아줌마를 올려다봤어요. 아줌마, 저 여기 있어도 돼요? 그래. 오빠 올 때까지 여기 있어. 아줌마가 민지의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아프면 말해야 해. 혼자 참으면 안 돼. 알았지? 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줌마는 민지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밥을 줬어요. 따뜻한 국밥. 민지가 좋아하는 통닭 한 조각. 민지는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밥을 다 먹고 아줌마가 민지의 머리를 묶어줬어요. 엄마처럼 예쁘게 묶어줬습니다. 민지가 아줌마를 바라봤어요. 아줌마 고마워요. 고맙긴. 어서 자.
아줌마가 민지를 이불 안에 눕혀줬습니다. 민지는 오빠 점퍼를 꼭 안고 있었어요. 목에는 오빠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꼭 올 거야. 민지가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민지는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자는 것 같았어요. 2달 만에 따뜻한 곳에서, 누군가 곁에 있는 곳에서 자는 거였습니다. 아줌마는 잠든 민지 옆에 앉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 긴 속눈썹, 평화로운 표정. 아줌마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나처럼 만들 순 없어. 자기는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오빠는 다를지도 몰라요. 저 아이 오빠 어딘가 살아있겠지. 아줌마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이 아이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그때까지 자기가 곁에 있어줄 거예요. 자기처럼 혼자 남겨지지 않게. 자기처럼 외롭지 않게.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자. 오빠 오면 깨워줄게. 민지는 대답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점퍼를 꼭 안고, 오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오빠가 꼭 올 거라고 믿으며, 그렇게 민지는 통닭집 아줌마의 아이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입양한 건 아니었어요. 서류도 없고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아줌마는 민지를 키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냈어요. 민지는 아줌마를 따랐습니다.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가족처럼.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통닭집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지는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민지는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분명 올 거라고 믿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재벌 아저씨의 보호 아래 자랐어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 가족이 생겼어요.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좋은 학교에 다녔어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늘 공허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아. 민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느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누군가를 두고 온 것 같은 느낌.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기억이 없으니까요. 17살 이전의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꿈을 자주 꿨어요. 매번 같은 꿈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보였어요. 자기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손. 빨간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보였어요.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 앞니가 빠진 얼굴로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오빠. 자꾸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냄새. 기름 냄새. 양념 냄새. 통닭 냄새.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흘러 있었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하지만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억을 자극하는 앱이었습니다. 사진, 소리, 냄새.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 민재는 왜 이런 앱을 만들고 싶은지 몰랐어요. 그냥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의식이 시키는 것 같았어요. 앱은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했어요. 기억상실 환자들, 치매 환자들,
그리운 사람을 찾는 사람들. 민재는 청년 IT 재벌이 됐습니다. 양아버지의 유통사업과는 다른 자기만의 길을 걸었어요.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꿈에서 본 작은 손, 양념 묻은 손가락, 까르르 웃는 얼굴, 오빠하고 부르는 목소리. 그게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32살이 됐어요. 한국 출장이 잡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민재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거리를 걸었어요. 서울의 밤거리,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도 들었어요. 골목을 걷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냄새, 기름 냄새, 양념 냄새, 통닭 냄새. 이 냄새 왜 이렇게 익숙하지?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 오래된 건물들, 낡은 간판, 그리고 작은 통닭집이 보였어요. 행복 통닭. 민재는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지? 처음 오는 곳이었어요. 분명히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와본 것 같은 느낌. 민재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개. 주방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중년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통닭집 아줌마였어요. 머리가 많이 새었습니다. 통닭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민재는 자리에 앉았어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 오래된 사진들, 빛바랜 메뉴판. 왜 자꾸 마음이 이러지?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어요. 슬픈 건지 그리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닭이 나왔습니다. 민재는 한 조각 집어먹었어요. 양념치킨이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손에 묻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양념 묻은 작은 손, 까르르 웃는 소리. 오빠 맛있어. 환청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통닭을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민재는 통닭집에 자주 갔습니다. 출장 일정 중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갔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며칠 후, 민재가 또 통닭집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또 오셨네요. 이번에는 젊은 여자가 인사했어요. 21살쯤 돼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여기 통닭이 맛있어서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민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지? 왜 이 얼굴이 이렇게 익숙하지? 꿈에서 봤던 것 같았어요. 까르르 웃던 어린아이. 앞니 빠진 얼굴로 웃던 아이. 그 아이가 크면 이런 얼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손님? 왜 그러세요? 아니요. 죄송해요. 민재가 정신을 차렸어요. 미친 거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 하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IT 쪽이요. 출장 왔어요. 출장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요. 원래 한국 사람인데 오래 살았어요. 미국이요. 대단하시네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민재도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저 여자 왜 이렇게 자꾸 신경 쓰이지? 손님, 통닭 나왔어요. 아줌마가 통닭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통닭을 먹었어요.
하지만 자꾸 그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도 민재를 봤어요. 이 손님, 왜 자꾸 눈에 밟히지? 민지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오빠랑 비슷한 느낌이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 소리야? 이 사람이 오빠일 리가 없잖아. 하지만 심장이 자꾸 뛰었습니다. 아줌마는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민지가 손님을 자꾸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손님도 민지를 자꾸 봤어요. 이 손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줌마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어요. 누구지? 생각이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잡히지 않았어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가 또 통닭집에 왔어요. 손님, 이번 주에 4번째네요.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이상하죠? 이상하긴요. 맛있게 드세요. 민지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손님, 혹시 이 동네 아세요? 아니요. 처음인데, 근데 이상하게 익숙해요. 익숙하다고요? 민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설명하기 어려운데 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민재가 말했어요.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다고? 나도 그래요. 손님을 보면 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지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아줌마는 두 사람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손님 정말 누구지?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딘가에서 분명히 봤어요. 통닭을 다 먹고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섰어요. 무의식적으로 목에 손이 갔습니다. 목걸이를 만졌어요. 늘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이 목걸이를 만지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목걸이가 옷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펜던트, 네모 모양. 아줌마의 눈이 그것을 봤어요. 순간 아줌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 목걸이, 네모 모양 펜던트, 15년 동안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오빠 목걸이는 네모 모양이에요. 뒷면에 민지라고 써 있어요. 우리 바꾼 거예요. 생일날. 아줌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민지야.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깜짝 놀라 뛰어나왔어요. 왜요? 왜 그래요? 아줌마가 민재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것 봐, 저 목걸이. 민지의 시선이 민재의 목으로 갔습니다. 네모 모양 펜던트. 민지의 심장이 멈췄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건, 손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나셨어요? 민재는 두 사람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사고 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사고요?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가 났어요. 그 전 기억이 없어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기억이 없다고요? 네. 기억상실이에요. 17살 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17살. 그 단어가 민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17. 오빠가 사라졌을 때 나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목걸이 뒷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재는 이상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뒤집어 봤어요. 민지라고 써 있어요. 민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지의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줌마가 민지를 잡았어요. 민지야, 괜찮아?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지는 자기 목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니은 모양 펜던트. 15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던 목걸이. 뒤집으면 민재라고 써 있는 목걸이. 민지가 목걸이를 민재 앞에 내밀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봐요. 민재가 민지의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니은 모양. 자기 것과 맞대면 하트가 되는 모양.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가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기억의 파편들이 폭발했어요. 작은 손, 양념 묻은 손가락, 까르르 웃는 얼굴. 오빠, 우리 바꾸자. 안 돼. 오빠 거가 더 예쁘단 말이야. 알았어. 생일 선물이야. 진짜? 오빠 최고.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너.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설마.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맞아요? 오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15년 동안 막혀있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민지. 민재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민지. 민지야? 민지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오빠. 민지가 민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재를 끌어안았어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통닭집 앞에 앉아서 문이 열릴 때마다 오빠? 하고 물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그리고 오늘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오빠. 민지가 민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민재도 울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꿈에서 자기를 불렀던 목소리, 오빠 하고 불렀던 그 아이, 바로 이 아이였어요. 미안해. 민재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왔잖아요. 오빠가 왔잖아요. 아줌마는 두 사람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민지가 기다렸어요. 아줌마도 기다렸습니다. 저 아이 오빠 어딘가 살아있겠지. 그 오빠가 정말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었습니다. 하느님, 아줌마가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통닭집 안, 세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어요. 민지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것 좀 보자. 아줌마가 민재의 목걸이를 받았어요. 민지의 목걸이도 받았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았어요. 네모 모양, 니은 모양, 천천히 맞댔습니다. 딱 세상에 진짜 하트가 되네. 아줌마의 손 위에서 두 목걸이가 하나가 됐어요. 각진 하트, 엄마가 두 남매에게 남긴 하트였습니다. 15년 만에 완성됐어요. 민재는 그 하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댐이 무너지듯이 홍수처럼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요. 3,000원어치만 살 수 있을까요? 구겨진 1,000원짜리 3장. 어머, 주문을 착각했네. 양념 통닭 한 마리. 오빠, 우리 바꾸자. 알았어. 생일 선물이야. 오빠, 돈 벌어오면 통닭 사 먹자. 알았어. 기다려. 그리고 기억이 끊겼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만 나왔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통닭 사 먹자고 해놓고, 15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어요. 민지야, 미안해. 민지가 오빠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왔잖아요. 오빠가 왔잖아요. 아줌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통닭집을 다시 찾았어요. 아줌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줌마 그날 통닭 때문에 살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3,000원밖에 없었는데 한 마리 주셨잖아요. 아줌마가 민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때부터 알아봤어. 네. 민재가 놀라서 아줌마를 바라봤어요. 그 눈. 동생 걱정하던 그 눈. 똑같더라.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난 그냥 애들 굶는 게 싫었을 뿐이야. 아줌마가 웃었습니다. 담담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줌마 옆으로 왔어요. 아줌마는 저한테 엄마예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분이 민지를 키워줬습니다. 15년 동안 자기 대신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민재에게도 엄마 같은 분이었어요. 민재는 양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가족을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재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해. 정말 다행이야.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양아버지가 물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아줌마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이 가게 프랜차이즈로 키워드릴게요. 민재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줌마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더 큰 걸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이 동네에서 닭 튀기는 게 좋아. 욕심 없어. 아줌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고민했어요. 아줌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새 가게 지어드릴게요. 더 넓고 깨끗하게. 민재가 말했어요. 아줌마가 웃었습니다. 그건 고맙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재와 양아버지가 함께 후원했어요. 몇 달 뒤 같은 자리에 새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더 넓었어요. 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그대로였어요. 행복 통닭. 그리고 가게 앞 작은 의자. 그것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여동생. 기억을 잃고 돌아온 오빠. 그리고 둘을 이어준 통닭집. 뉴스에 나왔어요. SNS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게를 기다림의 통닭집이라고 불렀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통닭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의자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민지가 15년 동안 앉아서 오빠를 기다렸던 그 의자. 사람들은 의자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자기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된다고. 가게는 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직접 닭을 튀겼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어요. 민지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주문받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바빠졌지만 행복했어요. 민재도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통닭집으로. 바쁜 일정 쪼개서라도 왔어요. 이제는 갈 곳이 있었으니까요. 돌아올 곳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였습니다. 아줌마가 낡은 사진첩을 가져왔어요. 이거 보여줄 게 있어.
아줌마가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닭집 앞이었어요. 앙상한 몸, 지친 얼굴. 하지만 눈은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어요. 이 아이가 매일 여기 앉아서 기다렸어.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오빠 찾으면 보여주려고 찍어뒀어. 민재는 사진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민지였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던 민지. 15년 동안 매일매일 저 의자에 앉아서 민지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울지 마. 이제 다 됐잖아. 민지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기다린 사람은 절대 손해 안 봐. 민지가 웃었어요. 아줌마가 맨날 하던 말이에요. 진짜잖아. 봐. 오빠 왔잖아. 아줌마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가게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통닭 한 마리를 놓고 함께 먹었어요. 민재가 양념 묻은 손으로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민지가 웃었어요. 예전처럼, 앞니 빠진 6살처럼. 해맑게. 아줌마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자기도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달랐어요. 기다림 끝에 만났습니다. 그게 아줌마에겐 위로였어요. 통닭집 앞 작은 의자. 이제 민지는 혼자 앉지 않습니다. 오빠가 옆에 있어요. 아줌마가 옆에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통닭집 불은 그날도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통닭집. 누군가는 묻습니다. 15년이나 기다린 게 바보 같지 않냐고. 민지는 웃으며 대답해요. 기다린 건 시간이 아니었다고. 믿음이었다고. 오빠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하트가 됐습니다. 반쪽짜리 두 개가 만나 완성된 하트. 엄마가 남긴 하트. 15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하트. 혹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연락이 끊긴 사람. 멀어져 버린 사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지쳐버린 마음. 그래도 기다려보세요. 민지도 그랬습니다. 15년을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문이 열릴 때마다 오빠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빠는 돌아왔습니다. 기다린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당신의 기다림도 반드시 끝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림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혹해서 반에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